뭐 어디에 물량 많았을 때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 요소였습니까? 상승하는 요소였습니까? 서울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기 때문에 그 일부의 공급량 자체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헷갈리는 서울 주택시장. 집값은 오른다 전망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절벽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 75% 정도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세금 인상이나 대출 제한의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야? 집을, 여유가 되면 집을 사요, 안 사요? 사겠지, 집값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럼 실제로 수요자가 늘어난 거죠? 실제로 수요자가 늘어났으면은, 그게 시장이 반영이 돼서 수요 초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 전망지수가 100 이하에 갖고, 아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라는 분이 더 많다 그러면, 집을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실제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초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어떤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 있잖아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그런 통계보다 저는 이러한 심리 지수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아 당분간 집값이 떨어질 일은 없겠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기다가 지금 이건 수요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수요도 같이 줄어야지만 덜 올라갈 텐데 지금 이런 분들도 지금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집을 못 사게 해놓고 무주택자도 역시 대출 규제로 인한 집을 못 사게 했기 때문에 수요 자체도 줄어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그런 폭등, 상승은 일어나진 않을 거겠지만 올라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가고 나서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 내려간다는 거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공급이 어느 정도 풀리는 한 3년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집값이 좀 떨어지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은 한 2, 3년 정도 뒤에는 물량이 나오느냐. 서울의 재건축 물량이 좀 나오죠. 서울의 정비구역 재건축 물량이 나오고 신도시가 통상적인 기준 한 5, 6년 정도 뒤에부터 입주가 물량이 생기니까 2025년, 6년 정도에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는 오른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의 재건축 물량, 재개발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긴 하나 그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다고 해도 겨우 몇만 세대입니다. 서울의 그 무주택 수요라든가 뭐 이런 수요들이 몇 명입니까? 그죠? 서울의 한 45% 정도가, 아니, 50, 거의 50% 서울 같은 경우는 5대5 정도가 유주택, 무주택 비율인데 서울의 인구가 960만 명입니다. 그럼 3명으로 3인 가구라고 치더라도 보통 한 2.5인 가구냐? 2.47명인데 960만을 2.5인을 나누면은 384만 가구인데 여기 이 둘로 나누게 되면 190만 가구가 여전히 무주택인데요. 몇만 가구가 나온다고 이게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강동구에 물량 많았을 때, 과천에 물량 많았을 때, 뭐 어디에 물량 많았을 때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 요소였습니까? 상승하는 요소였습니까? 서울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기 때문에 그 일부의 공급량 자체가 공급 초과가 될 수 없고 언제나 수요 초과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인프라가 좋아지고 동네에 시각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3년, 24년에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지만 서울 쪽에 가격은 끄떡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1, 2년 사이는 21년 올해나 내년은 올라갈 거 뻔하고요. 그리고 25년도, 26년도 돼서 3기 신도시 물량이 쏟아지고 나서야 그때 뭐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 나서 가격이 주춤할지 하락할지 올라갈지 또 판단해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를 할게요.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 3, 4년간은 가격이 상승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난의 영향으로 집을 살 사람들은 이미 연말에 한 차례 움직였다. 현재도 매수 문의가 있는데 호가가 너무 올라 대출 의존도가 높은 무주택자의 매수 이력도 한계에 부딪혀 매물을 계속 받아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자, 그렇죠. 실제로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구입하기에는 집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버렸고 대출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여기에다가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유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또 세율의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니까 뭐 취득세도 그렇고요. 뭐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 그럼 무주택자나 다주택자 모두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내 거를 팔고 상급지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 수요만 좀 존재하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거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만 일시적 반등하는데 올해 들어 거래 절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절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죠? 호가 급등에 대한 부담감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집값 상승 전망은 더욱 견고해지는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가격도 당연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이원화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 줄면은 여러분들은 수요자들이 없다고 판단하세요. 항상. 수요자들이 없어서 거래량이 없으면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거래량이 없지만 그 거래를 한 것들에 대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도 없지만 공급도 없는 현상인데 지금 그래도 가격은 높잖아요.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거래량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수요가 없으면은 당연히 이 금액이 안 사니까 가격을 낮추다 해갖고 거래가 돼서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빳빳이 가격이 높아져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공급 물량도 굉장히 없고 소수의 수요자들은 이 가격을 지불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은 공급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주택 규제 강화로 인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대폭 인상됐고 대출도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지금 실거주 위주, 특히나 갈아타기 수요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거래 절벽에도 불구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또 강해지고 있죠.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대로 보게 되면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27이에요. 100보다 미만이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100보다 높게 되면은 올라갈 것이다인데 전달보다 더 높아졌죠. 이게 지금 매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8사 공급대책 발표한 9월달이 109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전에 118이었다가 공급대책 발표하니까 떨어졌던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115로 상승하고 124로 상승하고 127로 상승하고 계속 상승 중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집값을 상승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집값 상승을 점치는데 왜 집을 안 사요? 집을 못 사는 거죠. 예, 지금 뭐 취득세라든가 뭐 등등의 세금 부분, 그 다음에 대출도 안 해주고 이런 거니까 집값은 오를 거는 같은데 지금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여력이 된 사람들은 신고가를 찍고서라도 지금 구입을 하려는 겁니다. 왜?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동일 선상에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하고요. 코로나 사태가 올해에도 뭐 백신으로 인해서 해결은 되기를 기원하며 또 해결이 돼야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망가진 경제 시스템이 금방 회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 뭐 제가 볼 때 한 2, 3년 정도는 유동성을 계속 풍부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유동성 자금들이 뭐 갈 데가 지금 없다 보니까 주식, 부동산, 뭐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 계속 쏠려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당분간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정책의 부재라든가 공급량의 부족에다가 유동성에 대한 힘, 이것도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이 유동성은 당분간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이, 공급도 지금 당장 해결 안 되죠. 유동성도 당장 해결이 안 되죠. 전세 가격의 폭등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당연히 더 올라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전용 84, 그러니까 33평 넘는 10억 원을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올바르다 아니다, 이게 말이 되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하고 향후에 전망을 하는 건데 지금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은 굉장히 미비한 상태에서 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 정비사업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될 여지가, 자,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성에 유입할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인 거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가격이 이미 2배는 뛰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미 2배는 뛰었어요. 지금 후보지가 어디로 될 것인가, 그 전에 잠깐 언급한 그런 지역들, 스치듯이 발언한 지역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고, 거기서 이미 매집해서 기다리는 투자자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가지고, 그래? 정비사업 추진 지역 중심으로 유입될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지금 다 알게 되셨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그냥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에서 볼 정도로 다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정보가 아니야. 부동산 가격은 정보의 가격입니다. 예, 정보를 내가 알고 미리 들어가서 정보값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건 정보가 아니죠. 그냥 지식이야.
상식이죠. 상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못 법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 이제 움직이면 되겠나? 쉽지 않아요. 근데 대다수는 지금 움직이죠. 지금 움직입니다. 이거라도. 그렇죠? 여하튼 그런 상황이고 자, 일각에서는 대출 강화로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투자 수요 감소는 결국 주택 거래 건수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거래 건수는 줄어듭니다. 대출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올라 추격 매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죠? 대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를 해라. 지금은 전세 가격이 되게 높잖아요. 그럼 전세를 안고 매입하는 겁니다. 거주는 언제요? 나중에 하세요. 돈 될 때. 내지면 대출 규제가 좀 풀어졌을 때 그때 대출 받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살 게 없다고 대출 안 해서 가만히 넉넉고 있다가 2년 뒤에 대출 규제 풀리면 그때 가서 2년 동안 또 오른 집값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먼저라도 내가 입주를 안 하더라도 거주를 안 하더라도 등기를 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나중에는 더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는데요? 돈이 되는데 맞춰 사세요. 꼭 서울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거기를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같이 동참을 해서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나도 수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뒤처져 있으면은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서울 집값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분산된 것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인구수가 유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에 한 6만 5천 명 정도가 유출되는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를 보니까 계속 빠지고 있어. 인구가 계속 빠지고 우리가 1020만 명까지 찍고 지금 960만 명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굉장히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서울의 인구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집값도 결국 잡힐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이거는 여기서 유출되는 거는 뭡니까? 서울의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출자 65.4%, 3명 중에 2명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경기 지역에서도 멀면 더 이제 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발령을 딴 데 간다든가 있었겠습니다만, 순유출이 이렇게 많은 것들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울이 더 살기 편하고 직장이 대부분 여기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서울에서 나갔다라는 것은 서울의 집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간 거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숫자만 보고 그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하시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 시기가 오래됐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 올랐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 이런 헛소리에는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자,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차이가 워낙 커서 거래 위축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전세난이나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주택 가격 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 뭐 공급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안정으로 인한 매매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거래가 절벽인 상태에서 신고가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가장 제가 지금 인상 깊었던 거는 어찌됐건 지금 가격 향후의 전망 지수를 봤을 때 계속 오른다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자, 아까 보셨다시피 109였다가 115였다가 124였다가 127, 뭐 2월달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집값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